맛있잖아. 이거 맛있지 않아? 이런 거. 엄마는 되게 맛있는데? 그건 엄마 생각이고 아이의 생각은 어때요? 나는 맛 없어거든요. 안녕하세요. 육아메이트 오연경입니다. 오늘은 밥 안 먹는 아이, 밥에 도통 관심이 없는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먹거나 돌아다니면서 먹거나 밥 자체에 관심이 없거나 앉아는 있는데 삼키지 않거나 다양한 그 모습들이 있을 텐데 그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의 생각을 자꾸 아이들한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맛있잖아. 이거 맛있지 않아? 이런 거. 엄마는 되게 맛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엄마 생각이고 아이의 생각은 어때요? 나는 맛 없어거든요. 근데 자꾸 부모님들이 이거 맛있어. 먹어봐. 이거 먹으면 키가 커진대.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하다 보면 그 심리적인 벽이 딱 생기면서 더 먹기 싫어지는 거죠. 내가 조금 이렇게 기웃기웃 뭐 좀 살까 이렇게 둘러보다가도 이거 사보세요. 이거 괜찮아요. 근데 봤는데 막 혹하지도 않아. 좀 별로예요. 근데 계속 이거를 권하면 어때요? 딱 차단을 하게 되잖아요.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가 먹여야겠죠. 먹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안 먹고 싶어 하고 밥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고 놀고 싶고 영상을 보고 싶고 이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권유할수록 점점 더 우리가 원하는 식사의 모습과는 멀어져 간다는 거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맛 없어? 이런 거. 왜 별로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별로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표정 보면 뻔히 아는데, 자꾸 이렇게 왜 맛 없어? 싫어? 이런 말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맞아, 맛 없어. 그래서 내가 먹기 싫은 거야. 이렇게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에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거나 부모님의 생각을 강요하는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통점 찾기를 기억해 주세요. 아이가 싫어하는 음식을 억지로 우리가 막 꾸며서 어떻게든 좋아하는 음식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입에 실제로 넣지는 않더라도 이 음식 자체에 적어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끔 나는 진짜 보기도 싫어. 이 식탁에서 그냥 내려버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게끔 적어도 저거 좀 관심이 가네? 저거는 어떤 맛일까? 이런 생각이 들게끔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록색을 싫어하는 아이들 많잖아요. 얘네들이 왜 초록색을 싫어할까요? 모든 음식들을 다 먹어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 초록색을 싫어할까? 초록색들의 공통점을 아이가 아는 거죠. 싫은 공통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꿔줘요? 좋아할 만한 공통점을 찾아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야, 너 티라노사우루스 좋아하지? 엄마는 티라노사우루스랑 같은 색깔 먹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야 이거 시금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니? 이걸 먹으면 힘이 세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아이를 좀 더 이 음식에 관심을 갖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가 시금치를 갑자기 퍼먹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뭐든지 그 출발점은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아이가 그래도 한번 먹어볼까? 좀 재밌네. 시금치가 내가 좀 친근하게 느껴지게끔은 해줘야 되는데 이거 맛있어 하는 순간은 아예 다 그 벽을 쳐버린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이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솔루션을 줄 때 야채를 안 먹는다 그러면 아이가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 그리고 젤리는 좋아하잖아요. 사과맛 젤리라든지 이렇게 초록색이다 이러면 그런 걸로 이제 공통점을 찾고 밥을 안 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떡은 먹는다. 그럼 이게 쌀로 만든 거라는 공통점을 찾아서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 그러니까 네가 이거 그렇게 특별하게 싫어할 이유가 없어. 너가 이미 좋아하는 거 그리고 네가 이미 먹고 있는 거야. 때로는 이런 것들을 자꾸 아이한테 확인시켜주면서 오늘의 식탁에서 한 입을 먹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아이가 음식 자체를 거부하는 생각, 이 생각을 차단하는 거 그리고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에는 한 번쯤 먹어볼까? 라고 아이가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 출발점을 공통점 찾기로 시작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부모님들이 하면 안 되는 행동, 밥 먹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이렇게 이게 숟가락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입 앞에서 이렇게 숟가락 들고 있는 거 그거 정말 조심해 줘야 돼요. 제가 그 식사 영상 분석을 정말 많이 하는데
꼭 나오거든요. 이게 보면은 아이는 막 이렇게 막 고개가 이미 돌아가 있는데 여기 숟가락이 와 있어서 돌리면 얼마나 무서워요. 여기 내가 싫어하는 또 음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좋아하는 음식도 아니고 한번 그 숟가락에다가 초콜릿 같은 거 올려놓고 해보자. 그러면 돌리자마자 바로 먹죠. 근데 돌리면 뭐가 있어? 내가 싫어하는 그 음식이 너무 가깝게 나는 싫은데 이렇게 있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부담스럽고 즐겁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숨겨서 먹이는 거, 숨겨서 먹어서 아이가 삼키면은 뭐 좋은데 숨겨질 정도라면 어때요? 그 양이 굉장히 작을 것이다. 그래서 부모님의 어떤 그냥 먹였어 약간 이런 부모님의 그냥 만족감일 뿐이지 아이가 뭐 영양적으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막 건강해지지도 않을 것이고 또 아이 스스로도 내가 당근을 먹었어, 내가 고기를 먹었어 이런 성취감을 느끼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 그 크게 의미는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숨기면서 먹였을 때 이 아이들은 감각이 예민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입안에 있는 것들을 잘 골라내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 엄마가 내가 먹기 싫어하는 음식을 얼마든지 숨겨서 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더 그 레이더망을 아이가 곤두세우게끔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숨겨서 먹이기, 그 다음에 아이에게 자꾸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숟가락 앞에서 대령하고 있기, 이거를 멈춰주세요. 멈추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처음 출발하는 것이 뭐냐면 좋아하는 음식, 그게 단 2가지라도 그것부터 먹으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 아, 내가 밥을 좀 잘 먹을 수 있는 아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예요. 근데 아무래도 부모님들은 마음이 조급하죠. 우리 아이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까봐 실천하기가 어렵고, 이게 실천을 하더라도 먹이면서 어떻게 좀 다른 거 한 입 더 먹여볼까? 아이가 잘 먹으면 자꾸 이런 욕심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를 꾸준히 하지를 못하는데, 그래도 한번 일주일은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먹을 때 리액션 해주는 거, 이거 제가 지난번 아마 영상에 올린 게 있어요. 링크 넣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먹을 때 리액션 하는 거를 해주셔야 돼요. 싫어하는 음식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반응해주면서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 아이들의 기질에 따라서 부모님 양육 태도에 따라서 물론 이 시기라든지 좀 접근 방법들이 세세하게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이 큰 틀은 변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시도를 안 해보셨다면 이것부터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제가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바로 조건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먹고 동영상 볼 수 있어. 밥을 먹기 전에 간식은 먹으면 안 돼. 이런 우리가 조건을 걸잖아요. 그러면 밥을 먹어야 한다는 그 자체가 조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뒤에 오는 것들이 더 특별하다는 거, 그리고 밥을 먹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아이한테 딱 각인시켜주는 게 됩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조건형 대화하지 마세요라고 찍은 영상이 있는데 이 순서를 꼭 바꾸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말을 하는 그 뉘앙스를 네가 A를 해야 B를 해줄 수 있어. 밥을 먹어야 간식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A를 하면, 밥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간식을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정해서 아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그 A라는 행동, 밥을 먹는 행동을 했을 때 B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식으로 우리가 대화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밥을 먹고 나서 아이에게 과자를 주기로 했다면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밥 먹는 아이들한테 많이 쓰는 거는 배를 확인하는 거예요. 배를. 일단은 그럼 아이가 밥을 먹은 다음에 많이 먹었든 적게 먹었든 배를 이렇게 좀 만진 다음에 과자를 주는 게 우선되어야겠죠. 그 경험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번 식사를 할 때는 우리 배가 이만큼 커지면 과자를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조금 먹게 될까? 배가 이만큼 커지면 맞아, 과자도 많이 먹게 되겠지. 그럼 밥 많이 먹고 과자도 많이 먹을 사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게 제가 좀 아이한테 답정너로, 그러니까 많이 먹을 거야, 조금 먹을 거야? 당연히 많이 먹고 싶겠죠.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이제 질문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것도 이제 아이가 좀 더 머리가 크면, 엄마 나 밥 먹기 전에 과자 먹어도 밥 많이 먹을 수 있어. 뭐 과자 많이 먹어도 나는 배탈 안 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는 또 예외를 두는 거예요. 그 간식을 우리가 과자를 부모님이 밥이랑 딜을 하려고 쥐고 있으면 있을수록 아이들에게는 그 과자, 그 뒤에 무엇이 오든 그 게임,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대단한 것, 엄마가 저렇게까지 나에게 안 주려고 하고 내가 싫어하는 밥을 가지고 딜을 할 만큼 저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것,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무조건 막 간식을 다 줄 수도 없고 아예 밥을 안 먹어도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그건 아이들도 알아요. 밥을 먹어야 한다는 거, 간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뭐 몇 번을 얘기했어요. 당연히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고 싫은 거니까 일단 그 원칙은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나는 좀 너를 도와주고 싶으니까 밥을 조금 덜어준다든지 간식을 조금 미리 준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예외적으로 허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밥을 안 먹어요. 덜어줬는데도 뱉어냈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원래의 기준을 가지고 아이랑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는 너가 밥도 이걸 간식 먹고 나서도 밥을 많이 먹겠다고 해서 먼저 준 건데 오늘 보니까 이제 미리 주는 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밥도 못 먹고 이러면 우리 어떡하니? 건강해야지. 우리 여행도 가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항상 그런 외적 보상들을 넣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유를. 제가 이제 조금씩 얘기하면서 연령대가 지금 대화가 높아졌거든요. 근데 큰 틀은 다 동일한 거예요. 이거를 확 연령을 낮추면 어떡해요? 의성어 의태어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딸 배가 아야야 하면 엄마 어떡해? 엄마는 어프 수영도 하고 싶고요. 우리 딸이랑 점프 키즈 카페도 가고 싶은데 그런 거 못하네. 우리 밥 먹고 나서 힘 세지면은 점프 키즈 카페도 갈 수 있고 수영도 하고 또 아이스크림도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많이 먹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그 가치를 설명한다. 이거는 제 영상 중에서 외적 보상, 내적 보상을 비교해서 설명해놓은 영상이 있는데 그걸 함께 보시면 돼요. 이게 보통 이게 외적 보상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좀 불안하잖아요. 얘가 그럼 나중에 뭐 꼭 간식이 있어야지만 밥을 먹으면 어떡하죠? 뭐 꼭 뭔가를 해줘야지만 움직이면 어떡하죠? 이런 고민들을 하실 텐데 그 고민에 대한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왜 꼭 간식을 밥 먹고 나서 먹는 걸 외적 보상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도 밥 먹고 나서 커피 한잔 할 수 있고 디저트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내가 식사를 즐기고 그 이후 것들도 죄책감 없이 아이가 즐길 수 있게끔 우리가 그런 식사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밥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다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 먹으면서 좀 죄책감 느끼지 않고 좀 뿌듯함. 나 그래도 오늘 밥 좀 잘 먹었어. 우리 엄마도 기분이 좋아 보이고 다음번에도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실제로는 아니더라도, 실제로는 부모님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아이 스스로 나 좀 오늘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 내가 열심히 먹은 것 같아. 맛있게 먹은 것 같아. 즐겁게 먹은 것 같아. 이런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도록 이끌어준다면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밥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또 앞으로의 미래를 또 기대해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근데 말은 쉬운데 저게 과연 될까? 저렇게 한다고 될까? 나 이미 많이 시도해 봤는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식사는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막 대신 씹어서 삼켜줄 수가 없잖아요. 뭐 양치를 시키는 건 억지로 할 수 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양육 태도도 굉장히 큰 변수가 돼요. 일상생활에서 훈육이 안 되는데 이걸 억지로 아이가 싫어하는 음식을 먹일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심각한 경우에도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이 대원칙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힘을 내서 기본부터 시작.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 오늘 얘기한 거 엄마 생각 강요하지 않고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기, 그다음에 숟가락 들고 있거나 밥 숨기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심어주지 않기, 조건형으로 얘기하지 않기, 이 세 가지만이라도 지켜보신다면 조금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좋은 내용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